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김알TV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마인드를 단단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역전세를 이겨내는 마인드 장착입니다. 최근 사무실에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요. 집을 구하러 오시는 손님보다 전부 걱정을 안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세금을 못 받아서 걱정인 세입자분들, 주인분들은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서 세입자 안 구해지냐고 연락 온 사람 없냐고 물으시고요. 분양을 받아두신 분들도 걱정은 똑같습니다. 이걸 끌고 나가야 될지 급매로 정리해야 될지 모두 걱정이 많으세요. 집주인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세입자분들은 세입자 입장에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입장마다 떠안고 있는 고민은 달라도 그 무게감은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 대란을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제적인 팁들은 이전 1편, 2편, 3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역전세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우선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사실 처음부터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 두렵고 당장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 자주 멘탈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 흔들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한 번 더 붙잡으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커지면요, 건강까지 잃을 수 있으니 무조건 멘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멘탈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때마다 계속 같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그때마다 더 자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잘 지나갈 수 있다.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몇 번이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막연함 때문인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감이 안 잡히시면요, 이 막연함이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 막연함과 마주하는 일, 바로 현실을 직시하시고 파악하는 일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세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요, 갭 투자를 해둔 집이 많으시다면요, 우선 다가올 전세 만기들을 쭉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열어서요, 내 집이 속한 지역과 단지 아파트를 적으시고 계약 만기 날짜, 매도가와 전세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거래를 확인해 보면서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지, 계속 전세로 끌고 갔을 때는 얼마에 나갈 수 있는지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매매 실거래가와 전세 실거래가 둘 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속상하지만요, 가장 최저가로 나간 것은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로 물건이 몇 개가 나와 있고 전세는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적어 보시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다 보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요, 사람은 걱정을 더 크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시세를 파악하셨다면요, 대응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획도 중요하지만요, 계획보다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자산을 쭉 정리하시고 전세 금액을 정리해 보셨나요?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예상되는 역전세 총액은 2억,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 대출받았을 때 예상 월 이자는 약 60만 원. 내가 여기저기 빌리고 대출까지 다 받아도 역전세 금액이 더 크다면요, 이럴 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팔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
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실거래도 확인하시라고 한 거예요.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와 시세를 파악하셨다면요,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쪽을 선택하시더라도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고민에 저울질하게 되면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둘 중 하나의 노선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산 집인데 계속 가져가면 앞으로 더 오를 텐데 파는 결정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금액을 보다 보니 이 금액엔 도저히 못 팔겠다는 그런 심리도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단호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막상 판다고 결정하셔도 금액을 높게 내신다면 그건 안 파는 것과 같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결정하셨으면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착한 금액으로 내두셔야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너무 아깝지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물림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우물쭈물 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똑같아요. 보유할 것이냐, 팔 것이냐, 중도금 이자에 잔금 치를 것까지 생각하면 막막하시거든요. 가져가야 될지 금매로 던져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인의 지인분께서 분양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통화를 한참 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끌고 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요. 아파트 커뮤니티나 주위 사람들, 유튜브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줘도 결국 버티고 끌고 가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아깝다, 놔두면 오를 텐데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10원 하나라도 보태주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결국 내가 다 감당하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들 본인 스스로 가장 바른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인정이 안 될 뿐이죠. 그러니 자꾸 회피하게 되고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시간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생존,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나의 월급에서, 나의 소득에서 버틸 수 있는지 아닌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집을 끌고 갔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차라도 타자는 마음으로 급하게 결정하신 건 아닌지, 끌고 갈 만큼 이 자산이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게 장기 계획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장기 계획에 잘못 빠지면요, 나 스스로를 갇히게 만듭니다. 올무에 빠져들 수 있어요. 노후의 멋진 집과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정도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지, 월세 받는 거 정도는 있어야지, 수익으로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투자해 두시면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려둔 장기 계획이 다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팔기에 너무 아까워지는 거죠. 실행력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희망 회로만 돌리면서 멋진 미래를 계획하게 되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 의식에서 무시해버리는 사실들이 생겨요. 바로 돈의 세계를 지금의 경제 흐름에서 한정된 시야로만 바라보게 돼요. 현재 상황의 연속성으로만, 현재의 연장선으로만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받아들인다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미래는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장기 계획이 위험합니다.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오늘 겸손히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세상이 속도감 있게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했죠. 호황이나 공황, 격변, 전쟁.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장기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요. 그 장기 계획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꼈던 만큼 지금은 조금은 홀가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알 수도 없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어난 일, 지금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사태를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회가 보이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만요, 위험하면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말은 참 단순하고 쉽죠. 하지만 이게 내 계획과 상충됐을 때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필요한 장기 계획은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의지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지는 일반적인 차원 외에는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유일하게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배우는 일과 개선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만의 투자 고집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려두시고요. 얽매이지 마시고요.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결정하셨다면 문제 해결에 몰입하세요. 파는 걸로 결정하셨나요? 그러면 내 집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금액은 가장 착하게 해서 금매로 정리하시고요. 저도 금매로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시장이 너무 활발하지 못해서 새로운 매수자를 빨리 구하려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꼭 참고하시고요. 전세 역시 깔끔하게 수리하시고요. 전세 금액은 다른 집에 비해 조금 착하게 내두세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세를 파악했다고 거기서 그만두시면 안 되고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시장 추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파악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 동네에 매매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최근에 실거래 신고 된 게 있는지, 전세는 나가는지, 월세가 더 잘 나가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객관적인 파악이 어려우시면요, 인근 부동산 소장님께 찾아가셔서 여쭤보세요. 그럼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행동하시면 됩니다. 역전세 1편부터 4편까지 쭉 보시면서요.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셨다면 몸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5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손가락, 발가락 5개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대출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대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감사,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모으시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는요,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투자입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그려왔던 그림과 달라서 지금 너무 속상하시더라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부동산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행동하면 되고요. 위험에는 대응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마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려두셨을 텐데요. 전세 보증보험을 받는 방법과 절차,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대비가 되니까요.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꼭 힘내시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정신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꼭 힘내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으시더라도요.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크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꼭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멘탈 회복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